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았어요. 스타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여러분 찾아뵙네요. 저는 홍해걸이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요, 또 대단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실은 뭐 탈모증, 모발 이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진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 대학 동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병원이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네, 모리치. 모리치 피부과. 이름 잘 지었어. 감사합니다. 네, 모리치. 그러니까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영어네. 그렇지. 네, 모리치 피부과에 우리 오준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어, 그런데 우리 오준규 선생님은 정말 그 케이스도 많고 한우물만 파고, 그 병원이 이제 17년, 18년 그 정도 됐죠. 쭉 그 개업한 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팠단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는 뭐 여드름이나 기미나 이런 쪽 일반적인 피부 미용 쪽은 안 했나 봐요. 안 했죠. 어. 처음에는 좀 하려고 그러다가 왜? 탈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우물만 팠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또 환자도 많이 보고. 왜? 우리 집사람 들어왔네. 준규야. 반말을 하면 어떡해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우리 집사람? 실명으로 나오는군요. 그럼 실명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집사람은, 네. 우리 바다곰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딸기 80님도 반갑고, 금속 탐지사 주성우님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오준규 선생님은 모발만 한우물을 봤다. 네. 네. 모발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거 하기에는 도저히 뭐 여유가 안 됐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모발이 이게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혼자서 병원을 하니까 딴 거에 신경을 쓸 만한 이 틈이 없어요. 아니 집사람하고 같은 고향이세요? 고향 네, 직속 후배라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럼 자기도 대구? 대구입니다. 또 촌스럽게 대구야. 미안. 진짜요. 근데 뭐 양해해 주세요. 대학 동기니까. 저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오준규 선생님은 워낙 샤이하고, 그리고 방송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 번 제가 요청을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방송에 잘 안 나오려고 한 거예요? 일단 방송에 일단 재주가 없잖아요. 거기 잘 방송 나오는 분들 보면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제가 갈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병원 하다 보니까요. 방송을 하려면 뭔가 뭐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뭐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 분야에 정말 그 많은 분들 사이에 그 대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히 탈모의 여러 가지 디테일 가운데 오늘은 그 나무보다도 숲을 조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의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그 전문가의 통찰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시고, 그 앞으로 이제 또 남은 시간 좀 자주 오셔갖고 여러 가지 디테일도 좀 강론도 설명해 주세요. 디테일 알겠습니다. 와우, 근데 미안, 내가 지금 음주 방송이야. 지금 저녁 먹고 너무 술 많이 마셔. 아니 근데 그래도 통과 의뢰는 해야지. 자기 자랑을 하는 코너에서 처음 나오시면 네. 나 오준규는 이런 의사입니다 하고 좀 폼 좀 잡아보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저는 그 피부과 의사가 된 다음에 탈모에 대해서 모발 이식 수술로 입문하게 됐었어요. 모발 입문하게 됐었는데 수술로 입문은 했지만 모발을 공부하다가 그 모발 그 자체에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모발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발의 원리, 모발은 어떤 거냐. 그러면 모발의 질병의 원리는 또 뭐냐. 그러니까 더 깊게 막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다고? 재밌어요. 이야. 그러니까 수술도 재밌지만 그 원리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랑을 하자면 저는 모발에 질병이 왜 생기느냐,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수술은 또 어떻게 해야지 잘 알 수 있고, 누군가가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술만 하는 분은 주로 수술로 치우치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분은 주로 치료로 치우치는데 저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냥 무조건 수술만 권유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좋네. 좋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논문이나 뭐 연구 쪽으로 업적도 제법 있지 않나요? 뭐 자랑 좀 해봐요, 좀. 아니 그 대단한 분을 모셨다는 좋아요. 그 느낌을 들어야지. 뭐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의사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제가 이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제가 이거 논문이네. 예전에 했던 논문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그 논문들을 한번 보면요. 어허. 맨 위에 거는 모발의 원리. 이거는 이 분자생물학 쪽으로 가는 그런 논문이에요. 야, 뭐 유전자 DNA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초의학. 그 다음에 이쪽은 모발의 생리, 모발이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 이름 여기 있네. 일저자. 여기는 이저자. 이저자. 오준규 이렇게 그렇죠. 있네. 요거는 뭐냐면 탈모 치료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것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이거는 모발이 우리 피부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논문이에요. 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은 흉터에 대한 모발 이식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흉터 모발 이식 수술이 효과적으로 되는, 이건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것이에요. 이야, 이거 라스트 오서로 교신 저자로 쓴 거네. 대가 입장. 전부 헤어가 들어가네. 이건 또 저명한 잡지네 이거. 분자생물학부터 여기 모발 이식 수술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되게 다양해요, 그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그 저명한 국제 학술 잡지에 논문을 싣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는 대학에 있지 않고 개원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논문 쓸 생각을 했어요?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제 후배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죠. 그 선생님들도 예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나와서 개원을 해도 그 선생님들은 대학에 계시니까요. 협력해서 우리들이 같이 했던 거를 논문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제법 됐어. 우리 또래가 지금 병원장도 나오고 그럼 이성준이라고 저 백병원의 원장 됐잖니.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도 어쩌면 우리 아래 후배가 병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늙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굉장히 보기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논문도 쓰고. 그러면 그 동안에 그 환자도 무지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모발 환자. 맞아.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최신 논문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 걸 또 제가 할 텐데 그거는 뭐 자랑을 하고자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지어내거나 느낌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자기는 그 대학 다닐 때도 조용했어. 내 기억으로는. 술 마시고 당구도 안 치고 그냥 얌전하게 공부만 당구 하던 많이 학생. 쳤어요. 당구 300까지 갔었어요. 너 진짜야? 그렇죠. 야, 이거 뭐 얌전해 보이는 했어요. 녀석이 좀 붙으면 올라가는데 300을 쳤단 말이야? 참, 아이고 그렇다네요. 제가 몰랐네. 네. 꽃길만 걷는다면 이상훈 쌤을 아시는군요. 그 이상훈 쌤 이상훈이- 친합니다. 너 이상훈이랑 친해? 친했죠. 고등학교 동기 상훈이는 동창이에요. 대구기도 하네. 그럼요. 야, 상훈이가 여기 빅스타야. 나보다 더 인기 많아요. 그렇군요. 이상훈이 뭐 대인기 스타야. 제가 요즘에 모임을 안 나가니까 너 좀 나오고 그래.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그 개인 방송 같은 느낌 들긴 하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기대가 커요. 우리 오준규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임상 의사고 오늘 그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전체적으로
대가의 통찰을 느낄 수 있게 아마 진행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 잘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어떻게 막상 처음 해보시니까 어때요? 유튜브 방송 할만하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태용님이 하나 질문하셨는데 잠깐 소화를 해볼까요? 보이시죠? 여성 탈모라 헤어라인은 있고 정수리는 없는데 이러다가 머리가 다 빠질 수 있나요? 다 빠지진 않죠. 여성 탈모는 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완전히 다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있죠. 남자들은 여자는 거의 다는 안 빠져요. 빠진다. 다는 안 빠져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빠져요, 그러면? 심한 사람은 한 7, 80%? 오, 그렇게나 빠지는구나. 가장 심한 경우죠. 어. 7, 80% 빠진 경우가 있죠. 근데 이태용님은 밑에도 보면 다이어트 시작 5년 후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우리 이태용님도 대구에 계신데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조언 좀 해봐.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어요? 다이어트 관련 있죠. 어, 다이어트를 보통 한 번만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모발이 빠졌다가 회복되는데 어허, 특히 그 반복해버리면 어, 이제 점점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네.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뜸들이지 말래. 나 빨리 사라져야겠다. 자, 이제 잘해봐. 알겠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구독자님 답변 가능하면 착착 다 해드리고 님자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거 슬라이드가 지금 40장 넘는데 시간은 좀 오버해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우리 오준규 선생님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제가 말이죠. 제가 이제 탈모하는 의사로서 오늘 해드릴 거는요. 탈모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탈모 대응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이 생각만 이렇게 바로 이 뼈대만 잡아 놓으시면은 탈모가 어떤 거고 제가 앞으로 자기들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탈모 이러면 되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하고 가장 최신 논문하고 이 두 개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프로페시아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유전인데 어차피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하나 비유를 해놨어요. 비유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축구에 비유했습니다. 축구를 잘 아시는 분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고 축구를 모르시는 분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축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양쪽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수 소개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팀을 나누는데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모아서 FC 탈모라고 해놨어요. 여기 엠블럼은 FC 바르셀로나인데 너무 뛰어난 팀이죠, 그죠? 그래서 탈모 일으키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의 멤버가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보다트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오늘은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발 유나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팀은 머리를 어떻게 안 빠지게 할 것이냐를 보는 팀이에요. 우리 편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보죠. 이 팀의 이제 선수 소개를 할 텐데 이 선수 이름이 이 위에 덮여서 이제 나올 거예요. 윌리엄님,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이 질문 보는 그게 아직 안 돼요, 그죠? 제가
보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속탄지산의 맨유 팬은 아니고요. 저는 여러 팀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팬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팀은요. 첫 멤버는 유전입니다. 유전. 아까 어느 분이 어차피 유전인데 다 빠지는 건 아닐까요? 그랬죠. 그죠? 이 유전 딱 나오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 끝났구나. 끝났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I am inevitable 요렇게 하는 건데 이게 나는 필연적이다. 이걸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전하면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딱 생각하게 돼 있는데 이 유전에도 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 유전도. 탈모의 유전의 약점은 뭐냐 하면 혼자서는 탈모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유전이 만나야지 탈모가 일어나는 거지. 유전만 있다고 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유전의 약점입니다. 이게 유전의 약점이에요. 지금 발록군인 고환을 잘라내라. 제가 하나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럽에는 예전에 남자 소프라노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남자애들 거세를 했다 그럽니다. 거세를요. 근데 그 어떤 집안에 전부 다 탈모인데 그 애를 어릴 때 거세를 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은 다 탈모인데 그 남자만, 거세한 남자만 안 됐어요. 탈모가. 그래서 거세하면 탈모가 안 되는 걸 알았죠. 당연히 치료하자고 거세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했다 그래요.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했더니 다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유럽에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프라노 시키려고 거세.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런 거세 소프라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세하지 마시고요. 거세 안 하고 어떻게 머리가 빠질 건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이 유전은요, 축구로 보면은 이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분은 축구의 신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메시죠, 메시. 근데 이 메시 선수의 또 약점이 있는데, 메시 선수는 자기 프로팀, 바르셀로나 팀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거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가면은 잘 못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유전도 마찬가지. 남성 호르몬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탈모를 못 일으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유전은 어떤 거냐. 지금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하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 유전적으로 거의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나이 30에 똑같이 머리 빠지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빨리 빠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설명할 수 있냐. 유전도 똑같은 유전자라고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유전자하고 주변 환경하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여기 코지님 샴푸만으로 예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 샴푸만으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유전, 남성 호르몬, 샴푸로 그 두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유전이나 남성 호르몬과 관계없는 탈모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선수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역시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은요. 탈모에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신체 기능이나 뭐 인지 기능, 뭐 건강 이런 데 되게 활력 이런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안 빠지겠다고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아까 거세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탈모약을 먹을 때 너무 이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이 남성 호르몬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부작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달래가면서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헬통님, 발기 기능을 포기해서라도 탈모약 먹는 게 옳으면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런 뭘 포기하고 탈모약 먹는다는 거는 저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하고 탈모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지. 하나 포기하고 하나 얻는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해피캐롤라인님, 머리 200개 빠진다고 개수상으로 많이 빠지죠. 헤어라인이 넓어졌다. 머리에 여드름이 생겼다. 탈모가 아니다. 근데 탈모 같다. 제가 보면은 탈모 같아요. 탈모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걸 한번 보면 이제 두피 염증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부터는요. 네, 한번 보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없었나요? 없었군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안녕님이 스트레스성 같다 그랬군요.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탈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의사들이 그냥 하는 말이거나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면 2003년도 이때쯤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스트레스가 탈모와 확실하게 관계가 있다는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확실히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원래 이마가 넓었던 분, 신이님 있었는데 원래 이마가 넓었다고 해서 꼭 탈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참 피하기 어렵죠. 스트레스도요. 저도 스트레스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졌잖아요. 머리 빠지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머리 빠져. 이거 악순환이라고 그러는데 환자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받았더니 머리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거 외에 대안은 없어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이군요. 흡연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흡연에 대한 건 없었어요. 흡연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흡연은. 예상하셨을 텐데 흡연도 머리를 빠지게 합니다. 신이님, 로게인 폼은 남성 호르몬에 골아놓지 않습니다. 로게인 폼은 남성 호르몬과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럼 SK1이 흰머리도 유전일까요? 흰머리는 생긴 이유가 노화, 그 다음에 유전이죠. 유전. 노화와 유전 가장 흔한 그겁니다. 네. 그 다음 원인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흡연과 관련된 논문이고, 그 다음 원인 두피염증입니다. 아까 두피염증에 대해 질문 한 분이 신이님이었던가? 두피염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죠? 두피염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낭염이라는 그 뾰루지가 있어요. 뾰루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듬 생기고 가려운 거, 지루피부염이라고 그럽니다. 지루피부. 그래서 이 둘 다 탈모에 영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분은 뾰루지가 있고 그게 주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탈모가 같이 있었다면 200개 이상 빠졌다면 그건 탈모가 맞죠.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는 뭔가 탈모가 진행 중인 것이에요. 두피염증 때 금속 탐지상 두피염증 때 머리 벗겨졌었다. 다시 회복됐었기를 바랍니다. 10대에 흰머리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 조카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인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고는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크게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프로페시아. 지금 프로페시아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프로페시아 한계. 프로페시아를 먹었는데 기대한 효과보다 적다 하면은 프로페시아 말고 두타스테리드라고 있습니다. 아보다트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원인을 한번 볼까요? 건강의 이상입니다. 건강의 이상은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피부의 컨디션이 어느 일정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면 머리가 더 빠집니다. 유명한 거는 빈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이 안 좋으면 특히 여성에서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지금 강나영님, 지루 피부염,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빠진 모발 다시 안 나나요? 대부분은 다시 납니다. 근데 거기 지루 피부염은 모발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그게 있어요. 부작용이. 그래서 지루 피부염이 계속되면은 그 자리에 만약 모발이 약했다면 모발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루 피부염이 어느 이상 심해지기 전에 뭔가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님, 모바렌 캡슐이나 제가 모바렌 캡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분을요. 혹시 효모에 대한 것인가요? 효모? 어쨌든 제가 알기로 살이 찌는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에 걸리면 탈모가 생긴 이태용님, 갑상선 암과 탈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갑상선 절제술을 받는 분이 있어요. 갑상선 절제술을 받아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인공 갑상선 호르몬을 먹게 되는데 그분들에서는 탈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제거한 그 이유로 이제 생기는 것이죠. 맥주 효모 같은 점도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있냐 물어보셨죠, 그죠? 경태김님, 실질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 이상으로 좋아지느냐인데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맥주 효모는 보조적으로 쓸 뿐이에요. 그다음 뭐죠? 마지막이네.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 생각해야 될 게 고열량 음식, 그 다음에 당 지수라는 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 당 지수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인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탈모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한번. 지금 덴프시로는 간 기능 저하도 탈모 영향이 있나? 간 기능이 일정 이상으로 저하가 되면요, 컨디션이 떨어지겠죠. 그럼 머리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냐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아마 여기가 의학 채널이면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올 거예요. 요즘은 인슐린 저항성을 모르면은 건강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어떤 강의가 나오거나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특히 탈모 있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기 잭 크리스님, 머리 펌을 하면 탈모가 일어나나요?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약한 일부에서는 펌을 한 이후에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펌한 다음에 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펌할 때 좀 약하게 하든가 아니면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탈모를 이렇게 원인을 한번 쭉 보시면요, 상당히 막기 힘들고 그런 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탈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팀은요, FC 탈모 팀은 아주 강력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간단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탈모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원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따로 해놓은 이유는 이 팀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도대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을 한번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탈모가 과연 본인의 탈모죠. 본인의 탈모 과연 어느 정도냐,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 탈모가 지금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근데 탈모 뭐 이렇게 복잡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복잡한 사진 많이 보셨는데, 10번이 뭐죠?
음식이군요. 음식은 메시급은 아니에요. 메시급은요. 브라이트님이 질문하신 10번 음식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메시급은 1번입니다. 유전. 이 10번이 된 메시 번호 된 음식은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탈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모르니까요. 한번 볼까요? 탈모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기 제일 좋은 거는 초기 탈모, 중기 탈모, 말기 탈모 이러면 돼요. 초기 탈모는 뭐냐면 너무 쉬워요. 탈모는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몰라요. 가족도 모르고. 이게 초기 탈모예요. 그죠? 그다음 중기 탈모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탈모인 줄 알아요. 그다음 친구가 금방 알아요. 딱 보고 너 요즘 머리 왜 이래? 이러면 중기가 된 거예요. 그다음 말기 탈모는 너무 심하다. 이게 말기 탈모예요. 축구로 비하면요. 초기 탈모는 스코어가 1대0, 2대0 된 거예요. 아직 괜찮아. 뭐 해볼만해. 뭐 이런 거죠. 중기 탈모는 스코어가 3대0, 4대0이에요. 이미 좀 이게 아문이 막 깃드는 거죠. 말기 탈모는 5대0 이상이에요. 이거는 졌다. 이러는 거죠. 그죠? 동그라님 축구 선수 잘 모르셔도 이 사진이나 이 설명 들으시면 알면은 좀 더 좋지만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사만다 장님 미녹시딜 바르는 약 뿌리면 머리 더 가렵다. 중지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지해야 됩니다. 머리가 가려워서 계속 바르시면요. 피부 염이 생겨서 더 빠져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형석위님. 중기쯤 되면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 오는 분들이 중기예요. 그러니까 축구 스코어는요. 3대0, 4대0에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나이예요. 나이. 25살에 중기가 된 분이랑 50세에 중기가 된 분은 달라요.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골 먹은 거하고 후반전 돼서 3골 먹은 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빠지는 속도를 또 알아야 됩니다. 본인에서. 천천히 빠지느냐, 지금 현재 빠르게 빠지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심하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빠르게 빠지냐. 이 세 개를 알아야지 자기의 탈모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하고 상관없어요.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황이 어떤지, 그죠?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어디냐?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축구면은 전반전일까, 후반전일까? 보통 한 40살까지 전반전으로 볼까요? 그 이후는 후반전이고, 그죠? 30살이라면요?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인데 벌써 3대0, 4대0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을 한번 보죠. 우리 팀. 우리 팀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희 너무 강팀이에요. 저쪽이. 우리 팀 한번 해볼게요. SKO님 판토가 장기보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크리스도 미녹시딜이 여자 사용하면 제가 말을 할 텐데 여성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녹시딜이에요. 안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승환님 자위랑 탈모의 관계 의사들은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가 없어요. 여기 보여드릴 만한 리포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미륵님 머리가 갈색이면 연모하냐. 까만색이었는데 연해지면은 연모하의 증상이에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까만색인데 갈색으로 변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자, 우리 팀의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예요. SYH님 탈모약 아보다트 복용 중인데요. 아보다트가 바로 두타스테리드예요. 그죠? 탈모 이식도 하고, 그죠? 아보다트 2년 정도 복용 중이시군요. 잘하고 있어요. 신장 기능 떨어지게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군요. 그죠?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신장 기능에 대한 건 없습니다. 진짜 많은데 신장 기능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피나스테리드 성분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은 프로페시아예요. 그죠? 두타스테리드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은 아보다트고요.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은 그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두 가지 약에 뭐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약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요. 남성 호르몬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만 가지 딴 데를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남성 호르몬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수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요. 머리를 나게 하지 않아요. 그 원리상. 그렇죠? 피나스테리드는 머리를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피나스테리드만 먹었는데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피나스테리드가 나게 한 게 아니라 이 머리를 막 빠지게 하는 남성 호르몬을 딱 잡았더니 머리가 자기 힘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기 경태김님, 제네릭 피나스테리드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네릭의 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 5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50가지 이상 약이 전부 차이가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안 좋은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죠. 여기 흔한 것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작용이 상당히 신장에 대한 건 없어요. 그죠? 신장에 대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성욕이 줄었다. 그죠? 최강뭉치아님하고 발록군이님. 피나스테리드 먹은 다음에 성욕이 줄었다. 성욕이 줄은 빈도를 보면요. 높게 잡으면은 10명에 1명, 낮게 잡으면은 100명에 1명이에요. 100명에 1명.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게 잡으면 10명에 1명, 낮게 잡으면 100명에 1명. 근데 이 지금 모든 결과를 보면 이 성욕 감퇴를 느끼는 분 중에 반은 심리적인 것이에요. 반은 심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피나스테리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것이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 많은 그 중에서도 그건 없어요. 아기한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아기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여성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성이 먹었을 때.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남자가 먹었을 때 제가 먹고 우리 부인과 어떤 뭐 관계를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이럴 때 관계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거는요. 이 많은 것 중에 없다니까. 여기 별거 다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형석이님, 여성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성은요. 여성 안 먹습니다. 다만 갱년기가 지난 여성에서는 쓰기도 해요. 갱년기 지난 여성에서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써도 됩니다. 아까 그러고 누가 질문하셨는데 여성은 남자보다 왜 용량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여성은 많이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갱년기 지난 여성에서요. 그 다음에 김킴님, 프로페시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아보다트 먹고 있는데 이거 효과 아보다트 2개 먹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경우도요. 왜냐하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는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지 더 많이 먹는다고 계속 이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로페시아 먹어보다가 안 되면 아보다트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뭔가를 추가를 해야지 계속 그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발록군님, 약을 먹으면서 임신해도 애한테 지장 없어요. 상관없어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음 팀을 한번 볼게요. 모발 이식 수술이 있군요. 모발 이식. 우리 팀에서 가장 강력한 이 공격수예요. 이건 효과가 진짜 확실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 모발 이식 수술의 장점은요. 효과가 확실하다예요. 의사들이 환자분이 이거 하면 좋아집니까 할 때 좋아집니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모발 이식 수술이에요. 딴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모발 이식 수술은 장점이 확실히 좋아진다. 단점은 뭐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두 개 꼽는데 단점 하나는 자기 거만 심을 수 있어요. 자기 거만.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별로 없으면 못 심습니다. 어딘가 가져오면 거기는 없어지고 이리 오는 거거든요.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요. 예방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예방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방 효과 전혀 없으니까 이 수비에 오히려 방해돼요. 수비에 방해되는 여기 머리가 한참 많이 빠지고 있는데 수술해버리면요. 원래 있는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더 빠져요, 더. 심은 머리는 나고 원래 있는 머리는 더 빠지고. 그러니까 모발 이식 수술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아니에요. 이번 달에 논문에 정식으로 나온 모양인데 그 서울대병원 팀에서요. 권호상 선생님 모발에 대한 아주 대가죠. 그분이 뭘 했냐면 쥐에서 실험이긴 한데 딴 사람 머리를 심어도 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제 머리를 저기 심었는데 저 사람은 잘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쥐에서. 그죠? 발록군이님, 그렇죠. 앞으로 한 20년 안 될 수도 있어. 안타깝지만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본 것 중에 이게 그래도 잘 되면 게임 체인지, 크랙이라고 있습니다. 축구의 크랙. 그건 한 선수가 그 게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크랙. 이게 잘 되면 축구의 크랙이 될 수 있고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게임 체인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스마트폰이 그랬죠. 뭔가 딱. 김킴인데 모낭 복제 기술 개발하는 중에 제가 알기로 모낭 복제 기술 개발은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녹시딜이군요. 미녹시딜은요. 이거는 발모제입니다. 발모제. 미녹시딜은 예방하는 게 아니라 발모제. 머리 그냥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미녹시딜은 남성 호르몬이 목표가 아니고 모든 머리카락이 다 머리카락이 타겟이에요. 모든 모낭 세포에 들어가서 빨리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머리, 눈썹이면 눈썹, 채모면 채모, 전부 다 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남녀 공이 다 자랄 수 있어요. 남녀 공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바르는 약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먹는 약으로 많이 씁니다. 먹는 약 효과가 더 좋아요. 안전하고. 안전하게 먹으려면요. 미녹시딜은 4분의 1만, 한 알이 아니라 4분의 1만 딱 먹으면 됩니다.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아요. 미녹시딜 바르고 새치 생겼다.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미녹시딜 먹으면 온몸에 털 나기도 합니다. 네. 온몸에 털 제가 그럽니다. 온몸에 털 날 정도 머리카락 얼마나 났겠냐. 그걸 기뻐하세요. 털은 어떡하냐. 제모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심하시니까요. 딴 데 털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바르는 미녹시딜 심장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먹는 거는 그래도 4분의 1은 뭐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혈관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미녹시딜 시중에 파는 건 발록군이 미녹시딜 시중에 파는 거는 마이녹시라고 해서 식용효모고요. 미녹시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현대약품이라는 데서 나오는 알약이 있어요. 원래 개발되기는 고혈압약으로 개발됐었죠. 거짓미륵류 홀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분이 뭐였는지. 좋아요. 미녹시딜 좋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주사 치료 중에 발모치료가 있어요. 발모주사. 발모주사는 여러 가지 발모제를 섞어서 주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발모 섞어 주사하는 거죠. 메소테라피라고도 하죠. 그죠? 병원마다 어떤 성분을 주사하는지는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발모주사는 제품화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미녹시딜은 팔죠. 바르는 거. 근데 이거는 제품화 될 수 없는 거. 그거를 병원에서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거죠. 주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가혈청 주사네요. 그렇죠. 윌리엄 세스님. 병원의 주사 치료는 비싸요. 그죠? 주사 치료 비싸요. 최강뭉치 아님 미녹시딜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4분의 1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피부과 선생님들이 미녹시딜 먹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겁내하세요. 미녹시딜 하면 그걸 왜 드시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처방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안 좋은 점이에요. 그다음에 자가혈청 주사 나왔어요. 최근에 탈모 관련해서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치료법은 자가혈청 주사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좋대요 효과가. 저희 병원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효과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최근 논문을 찾는데 2019년 논문만 3월, 2011월, 2019년에는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참. 발로꾸니님 피나스타 4분의 1, 미녹시딜 4분의 1이죠. 그죠? 제가 인정하기에 안전도와 효과를 따졌을 때 지금 그 조합은 진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피나스타가 뭐냐면 제가 말한 축구에서 수비수죠. 미녹시딜은 공격수예요. 그죠? 수비수와 공격수를 똘똘한 두 명을 딱 구성했었죠. 좋은 거예요. 제가 권합니다. 그죠? 혈청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기계로 주사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또 우리 도와줘. 물리치료. 이 물리치료는 머리에 뭔가 레이저를 하거나 고주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주사바늘 여러 개 마이크로니들이라 그래요. 이런 걸 하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안타깝게도 가장 이론적인 토대가 약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이론적인 토대가 되게 약해요. 탈모관리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미용실에서도 많이 해요. 이거는요. 근데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물리치료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까 왜 두피 염증이 있을 때 탈모가 악화되죠. 그죠? 두피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는 두피에 좋은 샴푸, 그 다음에 물리치료 이 2개예요. 이걸 넘어가 버리면 스테로이드라는 바른 약을 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발록분이님 중증고려 현재 미녹시 5mg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자가혈청 주사요. 햄버거님 자가혈청 주사. 피죠, 피.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주사하는 건 아니고 그 피에서 그 혈청, 좋은 혈청 부분만 빼서 주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인슐린 반응 개선제라고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 개선제 왜 나왔을까요? 아까 저쪽 반대쪽 팀이에요. 음식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탈모가 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고기에 대한 겁니다. 바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인슐린 반응 개선제. 이거는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주는 약이고 이론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약인데 인슐린 떨어지면 이거 하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요. 남성 호르몬 수용체 활성도도 떨어져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작용을 아주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성 탈모에서 만약 어떤 여성 탈모가 인슐린 저항성에 연관이 있으면 이 약은 꼭 써야 된다.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예전에 사실 이걸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 먹는 약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세요. 피부과 먹는 약 안 좋다. 탈모약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들은 약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아까 피나스테리드 여자 먹으면 안 된다. 제가 먹는 약 아닌 건데, 근데도 두려워하세요, 먹는 약을. 그래서 이 약, 아까 미녹시딜까지는 제가 권하면 그래도 좀 되는데, 이 약까지 오면, 막 이렇게 싫은데요. 막 이렇게 돼요. 딸기 80미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 진물 나고 머리 잘 안 자란다. 탈모 될 수 있습니다, 거기요.
그러니까요. 치료하셔야 돼요. 저렇게 진물 날 정도면 아까 제가 스테로이드 안 쓴다 그랬는데 써야 돼요. 저 때는요. 그래요. 귀엽디는 약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유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이분은 여성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의심이 돼서 치료를 해서 이때 이런 약도 같이 썼었죠. 그래서 확실히 좋아졌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등등 나왔군요. 기타 등등. 제가 이 기타 등등에 나오는 거를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쪽에 들어가는 치료들은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 다음에 약국이나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도 별로 없어요. 아까 실질적인 맥주 혐오 실질적인 효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에는 맥주 혐오, 레이저 뭐 덮어 쓰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레이저 빛도 있고 이런 거 들어가고 탈모 샴푸 종류 되게 많죠. 탈모에 좋은 샴푸. 그 샴푸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아까 보셨죠? 그 FC 탈모. 그 강력한 그 선수들을 못 당해요. 참. 그 다음에 바르는 탈모 제품 진짜 많아요. 그죠? 바르는 탈모 제품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그 대응하기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완전 무시를 할 수도 없는 게, 최근 이 논문 보면요. 어떤 식물을 기반으로 민간요법인데, 이걸 했더니, 이 피나스테리드처럼 남성 호르몬 환원 효소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저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지금 당장 머리가 심하게 빠진 분이 내 머리 나야 되는데 할 때 저걸 한다고 해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 발록구리님, 아데노신, 비타민C, 비오틴, 아까 보셨군. 나중에 또 돌려보셔도 될 텐데. 그렇죠. 아데노신, 비타민C, 비오틴, 아연 이런 전부 다, 발모, 탈모 예방 이런 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미녹시딜과 거의 흡사한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학회에 탈모에 쓰는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50분 했었죠. 슬라이드 장수가 50개인가 60개까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참 그래요.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것만 따로 빼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을 이제 다 봤는데 우리 팀 요까지 보고요. 우리 팀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동영상 병원에서 어떤 거 하냐 이런 것도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분위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우철님, 저도 탈모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탈모약 복용 중인 시간, 저는 15년 됐어요. 저는요. 저 심하게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직업이 이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먹는 약은요, 피나스테리드랑 미녹시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요. 발록군이 스티바이가 발모에 도움이 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스티바이. 네. 지금 하시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게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이분은 우리 병원 고객이신 김우리 씨예요. 같이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보여주는데 다 이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있는 거라고 원장님이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뒷머리를 음식도 이렇게 넓으시면은 수술을 하셔도 많지 않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31살일 때 했으니까 그때 좀 괴로웠죠.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중년이 넘고 이 시점이 보니까 너무 잘했다. 인생의 사랑과 이 물리치료하는 방식은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때까지 이렇게 모발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머리숱이 줄어드는 모발 살아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좋아졌어도 그걸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한 관리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관리는 자기만 남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하는 관리는 김성은님 원형 탈모 있으시다고요? 원형 탈모는 오늘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탈모예요. 이거는 약간 질병에 가까운 탈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원형 탈모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탈모들이에요. 웨스트 누누누님, 그러니까 남자분이시겠죠, 그죠? 비듬이 늘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이럴 때 피나스테리드 계통의 약물과 미녹시딜 광치료, 저출력 레이저군요. 굵기 회복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 그것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슬라이드 쪽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요건가? 요건가요? 네, 맞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두 팀을 이제 봤잖아요. 그죠? 지금 요 슬라이드 한 장 보려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였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걸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내 탈모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탈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봄날 드라이브 LED나 빛줄수 탈모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나요? 그렇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탈모 쪽의 선수들을 봤지만 너무 강력해서 LED나 빛 조이는 게 효과가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요. 차투님, 두타스테리드는 반감기가 길다. 매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 제가 알기로 두타스테리드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몸에서 끊어도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6개월 걸린다. 이런 의미지. 매일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매일 안 먹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타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보다 약간 용량이 높은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피나스테리드가 1mg이고 두타스테리드 0.5mg이긴 한데 이게 mg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역가 그걸로 따지면 두타스테리드 0.5mg이 좀 더 세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먼저 탈모 대응제 1번을 볼게요. 1번 잘 보세요. 1번은요. 수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탈모가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뭐 좋아지게 하고 싶다 이런 거 두 번째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요. 뭐 하면 머리 날까요?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빠질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빠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셔. 아까 피나스테리드 먹고 미녹시딜 먹으면 머리가 굵어질까요? 사실 이거는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걸 하면은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는 건 될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먼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발로꾸니님 누가 질문하셔서 쪼개 먹으면 1mg 안 되는 1.25mg 괜찮아요. 1.25mg. 수비를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요. 이겁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거를 부작용만 없다면은 이 두 개의 약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요. 안 먹으면 너무 불리해요. 이게. 그러니까 축구하는데 수비수 진짜 잘하는 수비수를 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수비를 할 거예요, 거기. 근데 여성들은 그래서 불리합니다. 여성들은요. 일단 저 약은 뭐 여성에서는 크게 효과도 없지만 여성에서는 약을 쓸 때 더 주의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성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은 미녹시딜이에요. 미녹시딜. 바르는 거 말고 먹는 거. 바르는 것도 물론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인슐린 바른 개선제 아까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라 맥주 효모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안전하거든요. 이거는요. 효과는 떨어지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약들 여성에서 이제 그런 뭐 맥주 효모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 효과도 없는데 왜 권하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효과 없다는 말 들으면 저도 힘 빠지죠. 근데 그럼 왜 권했을까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정우철님, 그죠? 약 복용은 몇 살쯤 멈추죠? 아마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같은데 60세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세 이상이면 끊어도 끊었다고 확 빠지거나 이러지 않지 않을까. 근데 사람에 따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물리치료. 아까 물리치료 하는 거 보셨죠? 그죠? 물리치료는요, 안전합니다. 네. 임산부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아기를 가지고 있어도 뭐 머리 빠지면 뭐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주니어 초님, 피나스테리드 계열 약은 말이죠. 5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피나스테리드 효과도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피나스테리드는 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녹시딜 아까 먹는 거 말씀드린 미녹시딜을 쓰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진료를 볼 때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환자분들 계속 오시니까요. 나이가 점점 올라가시니까. 웨스트는 남성의 경우 임신 계획 어떤 약이 금기? 남성인데 부인이 임신 계획이 있을 때 금기인 약은 탈모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수비가 됐어요. 수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러 가야 돼요. 수비를 해놓고 공격하러 가야 됩니다. 수비를 해놓고 수비가 됐으면 공격할 자격이 됐어요. 이제 좋아지러 가야 돼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수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되지. 어느 감독이 그 인터뷰한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 감독분 금방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죠? 수비하고 수비해놓고 공격. 특히 강팀과 할 때 아시잖아요. 강팀과 붙을 때 일단 수비해놓고 공격하러 가요. 그러니까 수비가 됐다 하면 이제 공격하는데 확실한 공격은요. 아까 얘기했죠. 모발이식 수술이에요. 모발이식 수술. 그리고 다 함께 나왔구나. 한번 지우고 모발이식 수술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모발이식 수술은 가장 확실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님, 제가 이 질문을 좀 들어봐야 돼요. 몸이 아파서 음식 13kg 머리가 많이 가요. 체중이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음식 13kg 빠졌는데 체중이 자기가 의도해서 빠졌거나 다이어트처럼 의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빠졌거나 간에 체중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런 머리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는요. 가능하다면은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돼요. 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면요. 머리 빠지는 거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찌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빠지도록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세 달은 그냥 빠집니다. 뭘 해도 그냥 빠져요. 저한테 오셔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빠질 머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보다는 지금 몸이 아파서 음식 섭취 못하는 그 빨리 아픈 몸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발 이식이죠, 그죠? 모발 이식. 난 좋아져야 되겠다. 그럼 수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볼까요? 수술 말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수술하고 다른 치료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요즘에 머리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체중이 지금 많이 빠져서 요즘 머리 많이 빠진다. 그분이 모발 이식 하러 아니죠, 그죠? 모발 이식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안 빠지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지. 머리 좋아지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축구로다 골을 막 먹고 있는데 다시 골 넣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비부터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안 돼요, 그죠? 조병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모발 이식 여러 번 해. 뒤에 머리만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모발 이식 여러 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그 비절개 수술이라는 걸로 하니까요.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모발 이식에, 아까 모발 이식 여러 번 해도, 근데 어떤 분은요, 워낙에 머리숱이 없어요. 타고났어요. 뒤에 머리가 별로 없어서 쓸 모발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머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드리려 해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있어요. 탈모가 너무 말기 탈모. 아까 보셨죠? 다 빠졌어요. 수술 여기까지 메꾸려면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저한테 몇 개 심어야 됩니까? 차마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2만 개 심어야 되거든요. 2만 개 뒤에 못 가져와요. 참 큰일이죠. 웨스트 누누님,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저는 지루성 두피염이라면요. 제가 권하는 거는 두피에 좋은 샴푸, 그 다음에 어디에선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진물이 나거나 아니면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스테로이드 의존하면 쓸 때는 좋아지고 안 쓰면 또 가렵고 이걸 반복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거보다는 샴푸나 물리치료 통해서 좀 오래, 그러니까 오래가 아니라 좋아진 상태가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김킴님,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서울대 피부과 허창훈 교수님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복용량을 늘려보라고 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의학 채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게 있어요. evidence based, 그러니까 증거 중심 의학이라고 있습니다. 논문이 있고 그게 있어야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증거 중심 의학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대학병원이나 이 막 원리 따져서 하는 사람들이 저도 뭐 약간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게 있냐면 personalized medicine. 맞춤형 의학이 있어요. 맞춤형 의학. 맞춤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딱 정해놓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허창훈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거는요. 맞춤형 의학에 대한 이야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늘려봐라. 대부분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런 논문 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둘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대 피부과를 다닌다 하면 그 선생님 말을 따라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노주개님, 탈모약 매일 먹어야 되냐? 2, 3일 한약 먹어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걸로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 3일에 하나를 먹으면 어떻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수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군요. 그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와서 머리는 빠졌는데, 수술은 생각이 없는데 하면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죠. 볼까요? 그 다음 치료가 뭘까요? 미녹시딜은 머리를 나게 하니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병원에서 하는 주사 치료. 이런 게 좋아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기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딱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그죠? 네 번째가 뭐가 있냐 볼게요. 개선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 내 머리 좋아졌구나.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아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뭐 있죠?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50세 되면 끊어도 되나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요.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때는 목표가 주로 수비죠. 그죠? 수비인데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 공격수를 이게 적정하게 잘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맞춤형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돼. 물론 있어야 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가야 돼요. 남성, 여성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달라요. 이때 필요한 게 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탈모 샴푸. 탈모 샴푸 이때 바로 필요한 겁니다. 탈모 샴푸가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탈모 샴푸를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탈모 샴푸는. 좋아요. 이거는 뭐 다른 여러 케이스들이에요. 수술한 케이스고 수술. 너무 심해서 수술을 7,000몰을 해도 크게 좋아지진 않았죠. 이분 되게 좋아하죠. 정수리는 수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에스피린, 미녹시딜 병원처럼 그렇습니다. 미녹시딜은 제가 말씀드린 미녹시딜은 처방이 필요해요. 근데 처방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안 해주냐? 의사한테 가서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은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인데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작용은 어느 용량일 때 어느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탈모 때문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수면제를 처방해달라고 저한테 온 김에 수면제 처방 좀 해요. 저는 수면제를 처방해 준 적이 없거든요. 저도 겁내요. 그거 원래 다니던 병원에 처방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니까요. 취급주의님 처방 미녹시딜 틀린가요?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약에 대한 거니까요. 그죠? 바르는 미녹시딜 말고요. 먹는 약. 여성. 아까 이분은 치료해서 된 거고 이분은 수술해서 좋아진 거예요. 이분 남성분인데 치료해서 좋아진 거예요. 이분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슬라이드 이거였어요. 그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 질문을 하실 때 피나스테리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죠? 오늘 아니지만 피나스테리드 먹는데 나 머리 안 나더라. 그렇죠. 피나스테리드 먹으면 머리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예방이거든요. 예방. 나면 뭐 너무 좋겠지만 예방이에요. 피나스테리드 먹어도 소용없다. 저한테 오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약은 드셔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근데 왜 끊으셨죠? 효과가 없어서요. 무슨 효과를? 머리가 안 났어요. 피나스테리드가 이 수비를 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공격하러 가죠. 피나스테리드 가지고. 그분은 피나스테리드 안 먹었더니 끊은 다음에 머리가 확 빠져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피나스테리드는 그런 목적으로 물론 잠은 너무 좋은데 아까 지금 미녹시딜 이야기했지만 피나스테리드로 이제 수비가 됐을 때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줬죠, 그죠?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만 있으면 탈모가 내가 탈모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할 때 어떤 시간이나 노력,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막 낭비하게 되는 그런 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오늘 준비해 봤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다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느 한 분야를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해드렸었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좀 경과했는데 다들 이 시간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